자, 오늘 그 수업할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기록부 또는 수행평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을 다루는데, 그 주제가 가능한 것인가, 그 주제가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화학이든 생명이든 결국에 모든 물질들이 이제 반응을 해서 그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냐, 어떤 이유 때문에 반응을 하는 거냐를 먼저 보면요, 한 물질은 플러스이고 다른 물질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붙으려고 하는 성질, 이 성질 때문에 반응을 한다 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키워드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음성도. 화학을 한 학생은 이걸 알고 있겠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자, H2O 분자 구조 한번 봅시다. 물이죠, 물. H2O 분자 구조는 수소, 산소, 수소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얘네들이 이 결합에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 전자쌍,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 전자쌍, 이렇게 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물 분자의 구조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에요. 즉 양성자가 하나짜리야. 양성자 하나. 산소는 양성자가 8개짜리야. 플러스가 하나짜리고 플러스가 8개짜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궁금해 봐야 돼. 뭐냐면 여기 공유전자쌍 있죠. 산소하고 수소 중간에 있다 그랬는데 정말 중간에 존재하나? 이걸 궁금해 봐야 돼요. 아니, 플러스 8이고 플러스 1이잖아. 플러스가 이쪽이 더 세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는 당연히 플러스 쪽에 더 강하게 쏠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이걸 제대로 그려보면요, 전자의 위치까지 제대로 그려보면은 산소, 수소, 수소가 이렇게 있으면 전자는 산소 쪽에 강하게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세다 또는 크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전기 음성도 1등이 누구냐면은, 전기 음성도 1등이 F 플로린이고 전기 음성도 2등이 산소예요. 요건 조금 특징적으로 알아두고 있읍시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짜리예요. 얘 당연히 전기 음성도 작은 거예요. 뭐 수치로 보면은 4.0, 3.5, 수소는 한 2.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전기 음성도 개념인데, 이 전기 음성도의 차이 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모든 화학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 H2O가 있는데, 내가 방금 어떤 걸 그려줬냐면 전자가 산소한테 쏠려 있는 걸 그려줬지. 그럼 산소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얻은 느낌이야. 그럼 산소는 이 분자 구조 내에서 약간의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자를 약간 얻었으니까. 자, 그럼 수소는요, 전자를 약간 뺏겼으니까 얘는 약간의 플러스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놈이 들어올 거냐면은 NH3라는 암모니아가 왔다라고 해봅시다. NH3라는 암모니아. 자, 암모니아에는, 질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구조를 한번 보면은 질소가 이렇게 있고 수소가 결합이 되어 있고 질소 위에 전자가 이렇게 띄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거 전자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가 이 수소를 살랑살랑 꼬시는 거야.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플러스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야, 수소야, 너 어차피 산소한테 전자 거의 다 뺏기고 있잖아.
내 거 전자 조금 줄 테니까 차라리 나한테 붙어. 이렇게 꼬시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수소가 얘한테 붙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구조가 되냐. 여기에 물 분자에서 수소 하나 빠져나가고 OH만 남고요. NH3에 여기에 있던 수소 하나가 붙어서 NH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여기에 있는 수소를 가지고 올 때 수소에 원래 있던 전자는 그냥 두고 오는 거야. 그냥 양성자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수소 원자핵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자 하나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마이너스가 그대로 남아있고요. H 플러스만 가져와서 NH4는 NH4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산전기 반응인데 이런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끼리의 그 성질 때문에 걔네들끼리 붙으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뭐 그것뿐인가요? 자, 우리가 좋아하는 항생제예요. 우리 생명이나 화학하는 애들, 뭐 약대 가려고 하는 애들, 간호 가려고 하는 애들, 우리 항생제 주제로 많이 하죠. 항생제. 페니실린이 어떻게 항생제로서의 그 역할을 하냐면은 이 페니실린이라는 약이 세균의 세포벽을 합성하는 트랜스펩티데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효소. 얘하고 반응을 해버려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세균의 세포벽을 합성하는 효소와 반응을 한다. 그래서 효소가 효소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해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새로운 물질이 돼버리는 거죠. 폐효라고.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효소이지 않으니, 세포벽을 합성하는 효소이지 않으니 요 놈은 더 이상 세포벽을 합성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그 세포벽, 원래 있던 세포벽이 붕괴되는 순간 그 세균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페니실린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의 개요인데 도대체 얘네 둘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이거야.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페니실린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는 뭐냐면은 요 빨간색으로 칠한 베타락탐 구조예요. 사각형 구조. 이걸 우리가 베타락탐이라고 합니다. 페니실린 계열 뭐 굉장히 많죠. 페니실린도 있고요. 암피실린, 뭐 실린자가 붙으면 다 페니실린 계열 항생제예요. 그 페니실린 계열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 베타락탐 구조, 사각형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그 반응을 할 수 있나를 살펴보면은, 자, 내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요 산소 있죠. 산소 전기음성도 2등짜리예요 이게. 자, 이 산소가 붙어있는 탄소가 있어요. 그럼 이 탄소는 이 산소한테 대부분의 전자를 뺏겼어요. 아, 전기음성도가 2등이라니까. 전자를 끌고 가는 능력, 그 전기음성도가 2등짜리라고. 그래서 이 탄소에는 아주 강력한 플러스가 걸려 있습니다. 강력한 플러스가 있고요. 또 저 분자 구조에서 보면은 반응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은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이 구조를 탈피하고 싶은 이 구조의 욕구가 있어요. 자, 그게 왜 있나 봅시다. 자, 우리가 메테인을 그려보면요, CH4를 그려보면 화학원 3단원에 나옵니다. CH4 메테인을 그려보면은 내각이 109.5도예요. 정사면체로 내각이 109.5도다. 자, 공유전자쌍, 넷쌍이 있는데 이 전자들은 서로 멀어지려는 성질이 있잖아. 그 멀어지려는 성질로 최대한 멀어졌더니 그 각도가 몇 도냐? 109.5도인 거야. 형태는 정사면체고. 자, 그게 메테인인데, 자, 어쨌든 이 탄화수소들 있잖아. C와 H로 이루어진 그 물질들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해요. 자, 이 탄화수소들은 내각이 109.5도인 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봅시다. 우리가 탄소 3개짜리다 라고 하면은, 탄소 3개? 자, 프로페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각각에는 옥텟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수소를 붙여주면 되고, 이렇게 되면 화학식이 C3H8인데 이거 프로페인이에요. 이거 사슬 구조고 고리 구조도 가능합니다. 고리 구조를 보면요,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자, 모든 탄소가 지금 결합 2개씩 했으니까
수소 2개씩 매달아주면 되겠죠. 탄소는 결합 4개 해야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하면은 사이클로프로페인입니다. 요거의 화학식은 C3H6죠. 자, 근데 봅시다. 여기 109.5도 가장 안정한 각도야. 프로페인 109.5도예요. 요거 109.5도 유지가 됩니다. 여기 전부 다 109.5도야. 근데 이게 고리로 묶여버렸어. 삼각형으로 묶여버렸어. 그럼 이건 절대 109.5도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60도야. 60도. 그러면 109.5도에서 너무 많이 멀어졌죠. 사이클로프로페인 이 각도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뭐 생각보다 잘 유지가 되긴 하는데 그냥 우리가 배울 때는 그냥 편의상 불안정한 물질이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60도래잖아. 팔을 그냥 뒤로 꺾어 놓은 거야. 화학물질 입장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다. 그럼 불편하면 얘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은 이 고리를 끊어버리고 싶겠죠. 고리를 끊어버리고 사슬로 돌아가고 싶겠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자, 요런 것도 있겠죠. 우리 탄소가 4개짜리 요 사슬을 보면요. 요 사슬은 우리가 뷰테인이라고 불려요. 뷰테인. 화학식은 C4H10. 얘를 한번 고리 구조로 만들어 보면은 사각형이겠죠? 사각형. 자, 그럼 보면은 얘 90도예요. 90도. 여전히 불안정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정해요. 각도가 너무 좁혀져 있어. 언제쯤 안정화되면요. 언제 가장 안정화가 되냐면은 육각형이에요. 육각형. 육각형. 선생님, 육각형이면은 탄소가 육각형으로 있으면 내각 120도 아닌가요? 아, 이때는 접힐 수가 있어요. 이 육각형이 체어폼으로 존재를 하는데 육각형의 구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체어폼이라 그러고 이게 어떤 모양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를 보면은 여기 점선 그려주면은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는 탄소가 이렇게 육각형이 이렇게 누워져 있는 상황에서 탄소가 여기 위에 머리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 거고 의자 머리 부분이 이렇게 올라온 거고 의자 다리 부분이 이런 식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어폼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내각이 109.5도가 완성이 돼요. 거의 109.5도야. 이게 제일 안정한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각형 불안정하다. 사각형 그에 못지않게 불안정하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페니실린으로 돌아가서 자, 페니실린 베타락탄 구조 사각형 구조 있죠. 이거 굉장히 불안정해요. 사각형 구조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얘 풀리고 싶은 사슬로 풀리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뿐이야? 이 탄소에 산소가 붙어 있어서 강력한 플러스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지금 합쳐져 있어. 자, 그러면은 여기 탄소 있죠? 여기 탄소는 자기가 풀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건덕지를 강력하게 이제 바라고 있어요. 어떤 마이너스를 가진 물질이 여기를 때려서 이 결합이 끊어지는 거를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고. 그런 게 페니실린인데 여기를 특히 좋아하는 화학 물질이 있어요. 여기를 특히 좋아하는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게 세균 효소에 존재하는 거야. 그게 세균 효소에 트랜스펩티데이스가 세균의 세포벽을 합성하는 효소인데 여기에 X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X가 특히 여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페니실린이 들어갔다면은 얘가 냅다 여기 붙어버리는 거야. 이 탄소랑 이 X랑 공유결합을 하면서 여기에 결합이 끊어지면서 그러면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반응해서 붙어버렸어. 그럼 뭐가 되는 거냐? 폐효가 되는 거예요. 페니실린하고 효소하고 붙어버린 상태. 그럼 얘는 더 이상 효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Na 플러스와
Cl-가 반응해서 NaCl이 되듯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는 게 아니야. 이온 결합을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건요, 공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공유 결합은 모든 결합 중에 가장 단단한 결합이에요. 절대 깨질 수가 없어요. 공유 결합 절대 깨질 수가 없다. 전자를 주고받은 공유 결합 절대 깨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비가역적 변화예요. 비가역적. 한 번 붙었으면 되돌아올 수가 없다고. 세균의 효소에 페니실린이 한 번 붙으면 절대 되돌아올 수가 없다는 게 비가역적이다라는 거죠. 한 번 망가뜨리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거야. 그게 왜 강력한 건데요? 아니, 붙었다가 떨어지면은 페니실린이 요 효소에 붙었다가 떨어지면 다시 얘가 작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덕지를 안 남겨놓는다고, 이 페니실린이라는 놈은. 그래서 이게 강력한 놈인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플러스와 마이너스 받고, 그리고 전기 음성도 받고, 그러면서 페니실린이 효소하고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이런 걸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니실린 항생제를 예시로 들긴 했는데 모든 화학물질이 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깔아두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약이 도대체 생명을 하는 사람들, 화학을 하는 사람들, 뭐 약 굉장히 관심 많잖아. 약이 도대체 어디에 작용을 하냐 이거야. 약이 어디에 작용을 하는가? 자, 봅시다. 이 HIV예요. HIV인데 에이즈죠. 에이즈는 RNA가 있어요. RNA가 있고 그 RNA를 숙주세포에 집어넣는 거야. HIV, 에이즈의 그 숙주세포는 TH세포거든요. 면역세포죠, 면역세포. 면역세포에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RNA를 DNA로 역전사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우리 이거 알잖아. 우리 이거 알아. 뭐 DNA에서 RNA로 가고, 뭐 특히 mRNA죠. 이게 전사 과정이고, RNA에서 단백질로 가는 게 번역 과정이다. 요거 알잖아. 전사 과정, DNA에서 RNA로 가는 건데, RNA에서 DNA로 역으로 보내면 요게 역전사예요. 우리 인간한테는 없는 거야. 인간한테는 없는 건데, 자, 이 HIV가 그런 짓을 합니다. RNA를 가지고 있다가 숙주세포 내로 들어오면은 DNA로 역전사를 시켜요. 자기의 유전 물질을. 그리고 이놈이 뭘 하냐면은 자기의 그 유전 물질을 핵으로 들여보내. 숙주의 핵으로 들여보내서 숙주의 유전 물질, 숙주의 DNA에 삽입을 해버려요. 그래서 숙주의 DNA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중간에 HIV의 유전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떠세요? 뭐가 문제인데요? 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이 숙주세포가 지가 나 HIV의 DNA를 갖고 있는 상태다. 나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런 거를 지가 스스로 판단을 못 합니다. 그래서 자기 DNA, 자기 유전 물질을 전사하고 번역할 때 HIV의 유전 물질도 같이 전사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에이즈로부터 나온 어떤 에이즈의 유전 물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단백질들이 결국에 나중에 합성이 될 거 아니야. 그건 우리 몸에 분명히 좋지 않은 물질이겠죠.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자, 어쨌든 이게 HIV가 우리 세포에, TH세포에 감염됐을 때 어떤 메커니즘이 나타나는가의 대략적인 개요인데, 자, 우리가 약을 만들 때 어떻게 설계를 하나 봅시다. 자, 첫 번째, 얘가 역전사한다 그랬잖아. HIV의 유전 물질이 역전사를 한다며. 그 역전사 자체를 막아버리는 물질이 있어요. 아지도티미딘이라고. 어떻게 가능한데요? 자, 우리가 어쨌든 역전사를 하든 전사를 하든 결국에 염기가 필요하잖아. 뉴클레오타이드, 아데닌, 사이토신, GTP 이런 것들 막 필요할 거 아니야. 자, 이제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걔네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5탄당에 2'에 OH가 있어요. 2번 탄소에 알코올 작용기 OH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아지도티미딘은 어떤 구조냐면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5탄당 구조 2번에 N3가 들어가 있어요.
아자이드기라고 해요. N3기가 들어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염기들을 이어가지고 OH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전사고 뭐고 하는 건데, 전사고 복제고 하는 건데, 얘가 들어가 버리면, 얘가 전사하는 중간에 얘가 끼어 들어가 버리면은 잡을 손이 없어지는 거야. N3가 생겨버렸잖아. N3가 끼어 들어간 다음부터는 다음 5탄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음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역전사가 멈추게 되겠죠. 그 순간 역전사가 멈춰서 감염을 일으키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HIV의 발병을 늦추는 그런 약이 있고요.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HIV 그 바이러스가 우리 TH 세포에 감염이 되려면, 붙으려면은 HIV에 있는 어떤 단백질과 TH 세포에 있는 어떤 단백질이 서로 붙어야 돼요. GP41, GP120이 있는데, 자, 여기 파란색 머리 부분이 GP120이에요. 이 GP120이 TH 세포의 대표격인 단백질이죠. TH 세포의 대표격인 막단백질 CD4가 있어요. 저 GP120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미노산이 있는데, 얘가 CD4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미노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이 결합을 해버려요. 얘네들이 결합을 해. 그러면서 막의 침투가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쟤네들이 결합하는 것만 막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쟤네들이 결합하는 것만 막아버리면 되는 거잖아. 어떻게? GP120을 감싸버리자. 랩으로 감싸버리자. 이런 느낌인 거지. GP120을 봉투로 랩으로 감싸버리면은 CD4와 결합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럼 세포막으로 침투를 못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GP120을 그럼 어떻게 랩으로 감쌀 것이냐? 진짜 랩은 아니겠지. 뭐로 감쌀 것이냐? 우리의 인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죠. 항체. 항체를 만들어요. GP120에 대한 항체를 인공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에이즈가 감염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 투여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항체가 GP120에 대한 항체가 GP120을 싹 다 감싸버리는 거지. 그러면 더 이상 GP120이 CD4와 결합을 하지 못하고 저 유전물질이, 에이즈의 유전물질이 세포 내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약으로 작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볼 건데, 뭐냐면은 역전사에서 DNA 만들었어. 그 DNA를 숙주에 유전물질에 삽입을 해버린다며. 근데 그 삽입을 할 때 삽입하는 효소가 있어요. 효소. 어떻게? 아니 그냥 삽입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숙주 DNA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잘라요. 효소가. 숙주 DNA가 있으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 그러면 이게 사이 공간이 생기겠죠? 여기에다가, 이 사이 공간에다가 넣어줘요. HIV 유전물질을 넣어주고, 여기 틈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끊었던 거를 다시 이으려고 하는 거니까 틈이 있을 거라고. 얘네를 또 다시 연결시켜주는 그런 효소가 있어요. 삽입 효소라고. 인테그레이스라고 해요. 자, 요 효소를 저해시키는 거예요. 저 효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하면은 이 효소에 예를 들어 여기에 마이너스를 가진 아미노산이 있는 거야. 마이너스를 가진 거 아미노산, 뭐 예를 들어 글루탐산이라고 있어요. 자, 글루탐산이 잔뜩 있다라고 합시다. 예시예요, 예시. 자, 이렇게 했는데 이 효소를 저해한다라는 건 무슨 느낌이냐면은 플러스를 가진 아미노산, 예를 들어 리신이라고 할까요? 플러스를 가진 어떤 펩티드가 있는데 얘를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야. 붙일 수 있겠죠? 글루타민 마이너스, 리신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힘으로 붙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붙어버리잖아? 그럼 이 효소의 모양 자체가 싹 다 변해버려요. 싹 다 변해버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정도 물체가 괜찮아요. 이 정도 물체가 여기 팔에다 붙이면은 나 별로 변하지 않죠?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한 최홍만급 되는 사람이 나한테 왔어. 나한테 붙으면 나 그 사람 밀어내든가 아니면 최홍만이 날 끌어안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찌부러지든가 이런 변화가 있을 거 아니야. 모양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그런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양이 변하는 순간, 단백질의 그 모양이 변하는 순간
얘는 더 이상 효소가 아니게 돼요. 더 이상 삽입 효소로서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HAV의 유전 물질로부터 나오는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럼 그게 또 HAV에 대한 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약을 합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탐구할 때, 수행평가를 할 때 이런 거를 파악이 가능한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니네가 처음 보는 거를 보면요, 아직 메커니즘이 정립되지 않은 것들이 엄청 많아요. 현재 논문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하잖아? 면접 가서 조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흐름을 가지고 내가 이런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다 하면은 그걸 가지고 탐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런 거 관련해서 영상도 이렇게 올려줄 테니까 틈틈이 한번 확인합시다.